자,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 민주당의 율사 출신들 엄청 많은데 네. 법률위원장 그는 왜 했을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 똑똑해서. 근데 웃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법률위원장 하시면서 지금 검도위에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그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합니다만 언론들이 네. 저거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열심히 해요. 국회의원들이 막 열댓 명 나와갖고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해도 잘 안 받아줍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일단 11월 달에 2개가 나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사실 우리는 계속 팩트 체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기소했다고부터 시작했는데 네. 이걸로 기소했다고 이걸로 뭐 2년 구형했다고 3년 구형했다고를 다 알고는 있지만 네.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김문기 몰랐다라고 하는 발언. 네. 이걸로 지금 네. 기소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11월 15일. 15일 날 판결이 나와요. 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씨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이 발언. 정말 굉장히 단편적인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거기에 이제 백현동 그 식품연금 부지 관련 발언도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발언 가지고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개인적으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건데 모든 허위 사실을 다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어야만 처벌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어떤 행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냐, 행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냐 여가 이제 처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초의 검찰이 그 공소장에다 적시한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성남시장 당시에 개인적으로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딱 들어보셔도. 그래서 행위와 관련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의 기억 내지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 자체에 아예 해당이 안 돼요. 이거 억지 기소한 거잖아요. 억지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이 뭐라고 이제 말을 바꾸냐. 소위 공소장 변경을 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재판을 한참 하고 나서 재판 마무리하는 단계에 우리의 공소 사실이 좀 뭐랄까 좀 부족하니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요. 사실은 그 짓도 위법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피고인이라는 것은 방어권이 매우 중대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소된 내용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 다 해놓고 말미에 가서 그 공소장 내용을 확 바꿔버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기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막 방어를 했는데 내용을 바꿔버리면은 방어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책 증거도 없이 네. 이용우 살인죄로 기소해놓고 네. 나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네. 공소장 바꿔서 유죄 받아내는 거랑 똑같은 엉뚱한 내용으로. 그 자체도 문제고요.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소장 변경한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고 교유 행위라는 말을 교유행위 처음 들어보시죠? 맞아요. 그때 우리 이거 계속 다뤄왔으니까 새날에서 알죠. 이제 몇 번 어때? 아마 이제 예.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유 교유 행위. 행위. 저도 사실 이번에 이런 단어의 조합을 처음 들어봤는데 교유라는 말과 행위라는 말은 사실 국어 사전에 있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교유 행위라는 말은 사실 저는 난생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성립하려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기 때문에 교유 행위라는 말을 딱 쓰는 거예요. 야, 굉장히 자기적으로. 잔기술, 네. 법기술 들어간 거지 네. 지금. 근데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하면서 예로 든 게 뭐냐면 김문기 씨하고
교류하지 않았냐, 골프 치지 않았냐, 같이 여행 가지 않았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기 몰랐다라고 했지. 저거 좀 보면은 네. 아마 새날 시청자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압수를 해서 2,500여 장의 사진을 압수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원 오브 댐, 네. 김문기 씨가 원 오브 댐인 사진들을 또 두 번째 보면 조작까지 해요. 네. 그리고 결제 문서에 김문기가 명단에 있던 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제한 것도 아닌데 이걸 또 네. 표시가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을 리 없다. 이건 사실상 조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부터 기소, 재판, 공소장 변경 마지막에 정치 구형까지 일련의 전 과정이 굉장히 의도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00장 정도의 압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검찰에 필요한 유리한 자료만 몇 개 골라서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은요, 검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 검사는 있는 것도 맞죠. 또 죄가 안 되는 부분도 다 이 그걸 다 고려해 가지고 왜냐하면 객관적 위치에서 사건을 처리해 나가야지 하나의 혐의점을 딱 일방향으로만 쫙 몰고 가는 방식은 검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객관화하고 안 맞아요. 근데 검사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죄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만 맞죠, 증거 맞죠.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두 번째는 표지가리 말씀하셨는데요. 김문기 씨하고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그 출장 명단을 결제한 공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문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한 공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지의 출장자 명단에는 그 첫 번째 공문에는 저기 김문기 씨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출장자 명단에. 그 공문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문, 출장자 명단과 관련된 두 번째 공문, 새로운 공문을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왜냐? 김문기 씨를 추가하고 이렇게 그 출장자가 좀 변동되면서 근데 이때 김문기 씨가 포함이 돼요. 근데 이 공문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명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 서명한 표지와 김문기 씨가 포함된 속지를 합쳐가지고 이게 하나의 세팅된 하나의 공문인 것처럼 이러면서 제시받는 그 참고인한테 이렇게 돼 있는데 김문 씨가 포함된 출장자 공문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한 거 아니냐라고 진술을 유도해요. 예. 이런 방식입니다. 그 저번에 한번 이거 다뤘을 때 얼마 전에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이제 상을 주는 장면에서 네. 전체는 네. 무대 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네. 이것만 딱 가져와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상 주는 것 같은 장면 하나. 맞아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김문기가 이재명 이 성남시장하고 가까이 있는 사진만 그것만 잘라가지고 네. 전체를 없는 네. 방식으로 네. 이런.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뭐 선거 관련한 토론회나 생방송 과정에 이런 표현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부식부식하게 나간 이야기는 네.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요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네. 무죄 확신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네. 그 하나 더 여기 유진교 사가이라죠 선거법 위반 중에 백현동 사업 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네. 저 발언도 네. 지금 협박이라고 했다. 그건 잘못된 네. 사실이다. 이렇게 이걸로 하나 걸려 있는 건데 네. 이건 무조건 무죄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공통된 행태가 뭐냐면 발언 내용들을 짜깁기를 해요. 뒤에 이제 위중교사 얘기도 할 텐데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짜깁기를 해요. 짜깁기 해가지고 하지 않은 발언을 작출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참 난감한 일입니다. 진짜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유죄를 결론을 지어놓고 짜맞추기 하는 건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건 인권 유린도 돼. 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죄가 없더라도 일단 기소해놓고 재판받느라고 수년 허송세월 보내면서 인생 파탄 나고 그럴 수 있다. 윤석열 나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어떻게 칼을 휘두르면 정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맞습니다. 사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참. 검찰 해체 가야겠죠. 검찰 해야 돼. 예, 진짜 정권 바뀌면.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상태의 검찰은 무기입니다. 흉기죠. 자,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2년 풀 파워로 배팅을 네. 했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최대형을 구형을 한 거고요.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사실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무효되고 향후 5년간 자격정지 박탈돼가 선거 출마 안 되고. 그래서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범죄에서 벌금 100만 원은 아주 센 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은 그 가지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벌금형 이상으로 징역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리서치 해보니까 20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문제된 검찰의 구형 사례를 봤을 때도 딱 한 건 있었어요. 징역형 구형은. 검찰 스스로 그렇게 구형한 거는. 나머지는 다 벌금이고요. 근데 그 징역형 유일한 한 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기부행위하고 같이 문제된 사건에서 그나마 징역형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구형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한테만 그런 그런데 거죠. 징역형 그것도 최대 양형 기준 최대 형량을 구형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정치 구형이고 균형감을 상실한 완전한 정치 구형이다. 자, 이게 이제 15일 날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고요. 자, 이제 1심 끝나는 건데 이제 이걸로 네. 이제 만약에 유죄가 하나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흔들어 되겠죠. 네. 여러분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유진 교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유진 교사도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네. 사실 악마의 편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김진성 씨, 네. 김병량 성남시장에 비서했던 김진성 씨한테 네.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받았던 그 재판 때 네.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 네. 이런 취지의 통화를 한 거를 사실 그거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김진성한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증을 네. 조사했대. 네. 요걸 걸어가지고 사실 요게 그 저번에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할 때 네. 그나마 소명이 된다고 했다. 네. 근데 그 내용도 뭐 검찰이 소명이 된다라기보다는 네. 그나마 좀 개연성이 있지만 네. 이거 다퉈볼 만하다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같은 이야기 한번 상기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은 싹 빼버리고 네, 맞아요. 그리고 원래 했던 말과 다른 말까지 엮어가지고 네. 또 교묘하게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한테 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이준 교사 맞네 이 짓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게 사실 어다르고 아다르고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대화의 어떤 문맥들을 이렇게 어떤 대화의 한 뭐 문장이라든지 심지어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법정에 출석하면서 그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랬는데 아니만 빼면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빼더라도 또는 문장 하나만 빼더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제 그 대화 맥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여 분의 그 대화 녹취록 요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이 녹취 파일이 가장 핵심적인 위증교사 재판의 증거로 지금 제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소장에 균형감 있게 담은 게 아니고 입맛에 맞게 완전하게 짜깁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정말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 전문을 우리가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아예 그 대화 파일을. 그렇죠. 내용 쭉 들어보시면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건데요. 딱 그런 겁니다. 그냥 기억을 환기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없는 사실 할 필요 없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시작이 검사 사칭 사건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나는 검사 사칭 안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한 재판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파크 뷰 분양 비리 관련된 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시장.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네. 지금 무슨
윤석열 정권의 지금 중요한 직책 하나 맡고 있죠. 네. 무슨 방송 심의 관련해 가지고 네. 최철호 씨. 네. 그 사람 KBS PD였고 네.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검사 사칭 지금도 저쪽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다 했던 재판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했는데 네. 김병량 씨한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때 있는 네. 그대로 말해달라고. 네, 그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이직기 여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검사 사칭 문제는 2002년, 그러니까 벌써 22년 전에 일들이 지금 막 다시 그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억울하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왔고 그 재판하는 와중에 이제 이 김진성 씨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고 이런 류의 대화를 나눈 것이 소위 백현동 배임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딸려 나와요. 말하자면 별건 수사 과정에서 딸려 나와 가지고 이 내용을 쥐고 잘 됐다. 하나 잡았다. 이래 가지고 이제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네.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맞아요. 요거 봐주기 한다거나 기소를 미룬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너 살려줄 테니까 이재명 불어 이렇게 된 네. 거고 네. 여기 지금 쌍방울 건에도 똑같은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네. 와 나쁜 놈들이네 진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행태들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네. 저쪽이 역공을 취하려고 할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 독재 끝판왕이다. 지금 검도기 같은 데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저런 것들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지금 탄원 서명 운동이 활발합니다.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서명 운동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봤을 때 정부 여당이 기대하는 유일한 계기점은 이재명 맞죠. 대표의 유죄 선고일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정부 여당이 자기네 어떤 정책과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잘 끌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반대 측의 어떤 안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 어떤 유리한 지형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재판 과정들에서 확인된 이 검찰의 행태, 이 행태가 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분명히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어떤 요구들이 무죄 탄원 서명 운동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조중동 쪽에서는 굉장히 저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네. 이재명 구하기 나섰다 어쩌고저쩌고 네.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 상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걸로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의 1위의 대선 주자를 날릴 수가 있냐. 네. 만약에 이게 김건희 사건이었다면 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네. 것 같은 사건들이잖아요. 불기소 처분 다 끝났잖아요. 네.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보시면 네. 이재명 대표는 상식적 판결이라면 무죄여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무죄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예. 뭐 본인이 상식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건 자체가 좀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소가 무리였다. 애초에. 이재명 예. 대표를 날리기 위해서 예. 기소에 예. 기소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건을 넣어서 그중에 하나라도 유죄 받아내자는 작전이에요. 1심에서 무죄 나와도 3심까지 갈 거니까요. 아. 검찰은. 그러면은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안고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대선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여러분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지금 또 올려놨습니다. 링크를 가시면은 이름 사는 동네 저 무슨 구 기초 단체 기초까지만 쓰시면 돼요. 서울 무슨 영등포 구 이렇게 그 전화번호 써주시면은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부로 20만 명 좀 넘었던데 100만 명 정도가 되면 그 자체가 화제가 되고요. 지금 이런 지형에서는 윤석열 지지율 20%도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대표가 되게 억울한가 보다라고 알게 되는 효과. 예. 맞습니다. 호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법률위원장님.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기소
예, 기소 자체부터 잘못된 무리한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그리고 마지막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공소장 변경 그리고 균형감을 현저히 일탈한 정치 구형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사법 절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애초에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분명하게 좀 그 결론을 정확하게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를 한번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많이 동참해서 검찰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두 번 하시지 마요. 그건 조작입니다. 네. 검찰처럼 하시면 안 되고 네. 딱 여러분들 귀찮으시더라도 저 링크 타고 지금 저 링크가 채팅창 상단에 일단 있는데 저거 나중에 못 찾으실 분들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최신 글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새날 분들이 새날 들으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즉시 가셔가지고 딱 세 가지만 해주시면 서명 숫자 올라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저 이용우 의원 영입도 잘했는데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위중교사 사건에서요. 그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상 검사의 그 수사 개시 범죄가 이제 주로 경제 범죄 중심으로 이제 짜져 있잖아요. 위증은 애초에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이 안 돼요. 아. 근데 자기네들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우기면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인데 만약에 법원이 아 그래 위증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범죄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면 나머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그냥 무죄가 되는 거고요. 설령 아까 그 영장 청구 사건에서 이릉 유증교사와 관련해서 이릉 소명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피고인 측의 정확한 어떤 방어권 또 변론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개진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법원이 그냥 1단계적으로 한번 판단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크게 저는 뭐 염두에 둘 필요는 예. 없고 재판 전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미 위증교사는 성립되기 어려운 걸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확신하신다. 예. 정상적이라면 무죄가 나와야 정상이다. 네. 예. 자 여러분 새날 보고 계신 여러분 이번 주 두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저 서명 하나 해주시고 주말 집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지켜야죠. 정권 교체 해야죠. 자 이용우 의원 이제 자주 나오세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노동 이슈만 해도요 막 분노가 막 끓는데 요즘에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 네. 김- 노동을 포함한 민생 이슈 또는 법률위원장이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어떤 법률적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픽 인재 영입 23호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